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어, 지난, 네, 7월 11일이었나요? 7월 학력평가, 학원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죠. 자,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기억은 대표적으로 에탄올 의료효소 흡수제로 사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에탄올 연소반은, 발열 반응, 발생한 열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에탄올 연소 반응이 발열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건 맞고요. 그리고 물은 보시다시피 탄소가 없습니다. 탄수화물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 2번. 자,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루이스 전자점식이고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X는 3중결합하잖아요. N2. 그다음에 얘는 CF4죠. 따라서 X는 15족 원소가 맞고요. 그리고 나는 CF4니까 4면체형이 맞고요. 그다음에 Z2는 F2 아닙니까? 예, 할로겐 이원제 분자는 단일 결합만 있어요. 답은 3번. 자, 답은 이제 3번. 자, 화합물 ABC와 DC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 것만 고르세요. 자, 보시면 A가 나트륨이고요. 이거 OCl-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HCl이죠. A는 금속이죠. 그래서 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AC는 NaCl, 액체는 이온성 합물, 액체는 동기이온성이 있죠. 이게 맞고요. B2B, H2O죠. 대표적인 공유결합입니다. 이건 답입니다. 4번. 자, 다음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에서 돼야 되는 자료예요.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l이 보시면, 3이잖아요? 3이 될 수 있는 게 2,1하고 3,0인데, 보시면 가의 모양은 구형입니다. 3s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자연스럽게 EP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가의 모양은 구형이고 에너지 준위가 가다 나래요. 나가 다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작죠. 수소 원자라는 걸 감안하시면 이건 1일 수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기억은 맞죠? 기억은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이랬으면 n 더하기 l이 1이죠. 1. 따라서 니은 아니고요. 다는 2p니까 l은 1입니다. 1번. 그다음에 5번. 자, 금속 ASC의 산화는 반응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전하 균형입니다. 전하가 특별하게 음이온 양이 변하지 않으면 양전하의 양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A 플러스 3N개랑 B를 넣었는데 2N개예요. 양전하가 총 플러스 6N이 되니까 당연히 M은 3이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B 3 플러스 3N개가 C를 넣었어요. C가 이제 바뀌는 거죠. 충분한 양이. 그럼 C 플러스는 몇 개냐? 정확히 9N개가 돼요.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B가 산화하죠? 이거 환원제. 음? 6번 보겠습니다. 음,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분자가 전자쌍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체수? 그런 거죠. 따지면. 비공유 전자쌍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가설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뭐, 그냥 비공유쌍이 없고 한 쌍, 두 쌍이 있는 거 고르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뭐 전자쌍의 총수는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에 해당하는 게 뭐냐? 2번밖에 없죠. 일단 1번은 전자쌍 수가 다릅니다. 전자쌍 수가 다르고 BF3가.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비공유쌍 수만 세도 단위라는 게 금방 드러나 있고. 1번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이고요. 자, 동적 평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합니다. 근데 T1에서 T2까지 가는 동안에 이 개수가 줄죠. 따라서 이 X는 액체입니다. 액체. 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은 이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인데 의뢰 이렇게 이제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이거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점점점 커지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죠. 그 다음에 T2 이후로는 전체 양은 변하지 않죠. 액체나 기체는. 그러니까 X의 양은 1.2n몰을 하고 같죠. 답은 3번, 8번. 아? 음, 자, 일단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해석을 하자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 2분의 1이라는 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의 배수란 얘기예요. 근데 어, 그 2, 3주기잖아요. S오비탈 전자수가 3에서 6입니다. 3에서 6이니까 S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2의 배수라는 건 결국 이제 4 아니면 6이라는 얘기인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이면 최소한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6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올 수 없죠. 여기 실제 값은 4분의 1. 자, 그러면 S오비탈에 전자가 4개 들어있고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니까 1s랑 2s만 채워지는 상태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2p인데 그중에 홀전자 수가 하나니까 x는 이제 그래서 분소라는 결론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 저건 4분의 3, y는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이니까 결국 S오비탈 전자수가 4개란 얘기예요. 4의 배수는 4밖에 없죠. 가능한 경우에. 근데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예요. 그러면 1s, 2s 채우고 2p 하나가 채워지는 원소니까 이건 산소죠. 홀전자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Z는 뭐 보시다시피 이거 질소 아니면 E인데 질소는 S오비탈 전자 4개고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예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예, 이건 1입니다. 정확하게는 S오비탈 전자 수가 6개고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2s, 2p 3개, 3s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Y의 원자가 전자 수는 6개입니다. 기억 아니고 X랑 Y는 같은 주기가 맞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Z는 9개입니다. P는. 그리고 X는 분소죠? 한 개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9배죠. 그래서 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중화 적정 실험이고요. X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어, 이게 그 중화 반응 문제도 그렇고 농도 문제도 요즘 약간 좀 문제가 야바이 시기로 돼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 X몰롱도 아세트산을 준비하고요. 이 50ml에 물을 넣어서 200ml를 만들고 이 중에 40ml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중화 반응했더니 0.1몰 농도 20ml입니다. 0.1몰 농도 20ml랑 40ml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용액은 결론적으로는 몇 몰 농도냐? 0.05몰 농도죠. 그리고 요것도 0.05몰 농도예요. 그러면 x 곱하기 50하고 0.05 곱하기 200하고 같은 거죠. x는 얼마냐? 0.1이죠.
중심을 잘 잡으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번 보죠. 구성 원자 수가 3개고 원자 번호는 뭐 이렇게 된대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돼 있고. 자, 구성 원자가 3개니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 옥텟 만족하잖아요. 전자가 24개 필요해요. 그러면 공유 결합수는 이 차이의 절반이죠. 4개, 4개, 2개입니다. 대충 문자가 좀 보이시죠? 그래서 중심 원자는 가나는 탄소일 수밖에 없고요. 다는 산소이지 않겠네. 그래서 순서대로 얘는 FCN, 얘는 CO2, 얘는 OF2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가해는 극성 고온결합, 서로 다른 원자간 결합이니까 당연히 있고. 나는 극성 문자가 아닙니다. 다는 Y가 여기 산소죠. 부분적으로 양전하리. 플로린보다 역류거죠. 답은 1번. 11번. 두 가지 농도의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화학식량은 100이래요. A분의 W는 얼마? 음, 자, 요럴 때는 지금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몰수로 좀 통일을 좀 할게요. 몰수. 따라서, 여기 지금 얘 있죠? 요거를 EN몰로 적고요. 요걸 N몰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용액은 다 합쳐서 얼마가 나냐면 0.2몰 나와요. 그러면 0.08A 더하기 2N이 0.2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0.01A 더하기 N이 0.04 나오죠? 연립하면 되죠? 0.02A 더하기 2N은 0.08이고 0.06A는 0.12랑 A는 2입니다. 그러면 N은 0.0이죠. 그러니까 A는 2고 W는 0.02몰인데 보시면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이게 2g이고 이게 W예요. 따라서 A분의 W니까 답이 4번이에요. 자, 다음은 12번. 자, 다음은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환 반응에 대한 자료예요. C분의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지금 산화수가 6만큼 감소했는데 지금 생성물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산화수가 플러스 5라는 얘기죠. 예, BrON-가 산화수가 브로민이 플러스 5이려면 얘는 3이어야 하죠. 그래서 얘는 3이고요. 따라서 지금 브로민 산화수가 6 변하는데 금속의 산화수가 1 변하니까 A는 6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가 3개니까 여기는 3 나와야 되죠. 자연스럽게 얘는 6 나와요. A 더하기 B가 10이고요. C는 3이죠. 그러면 4 나와요. 2번은 그렇다. 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지금 보시면 뭐 좀 관계가 좀 보이죠? 관계가. A가 4몰 있고 B가 3몰 있고요. 이게 7V입니다. 여기는 A, 그러니까 1몰당 부피가 V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A가 다 소모되고 예, B랑 C가 남고요. 부피는 7V에서 5V로 줄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5몰 됐다는 거죠. 5몰 됐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생성물이 5몰, 남는 게 5몰이니까 X가 4죠. X가 4입니다. 그러면 A가 4몰 없어지고 B는 2몰 없어지고
C가 4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유추할 수 있죠? 네. 2A 더하기 B가 EC라는 건 그냥 눈으로도 파악이 가능. 그 다음에 A 분자량이 B 분자량의 2배예요. 그럼 얘가 분자량이 2M이면 얘가 M이라는 거죠. 분자량 2M짜리 2몰하고 분자량의 M 1몰이 반응해서 2몰이 형성되는 거니까 결국은 질량 관계가 이게 4M 없어지고 M 없어지면 얘가 5M 생기는 거라서 분자량이 2.5M입니다. 그래서 A 분자량분의 C 분자량이 4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은 2번. 14번. 자,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예,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X에서 Z는 중 전김성도는 X가 가장 크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홀전자 수가 X가 Y의 2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X의 홀전자가 2개고 Y 홀전자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홀전자가 2개니까 6번에서 15번 사이니까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리고 규소 이게 가능하고요. Y는 홀전자가 하나니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비탈 수는 Y가 Z의 2배다. 근데 여기서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비탈 수가 Y가 Z의 2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피오비탈 수가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플로린하고 나트륨은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비탈 수가 3개니까 이거 홀수죠? 괜히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는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비탈 수가 4개잖아요. 그러면 Z는 2개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비탈 수가 2개인 원소는 탄소죠. 예, 그래서 일단 예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제일 커야 돼요. 근데 규소는 탄소보다 작죠. 근데 이것도 항상 아니고 이렇게 돼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빛 하나는 X가 Z보다 크고요. 원자 반지름은 Y가 제일 큰 건 맞죠? 주기표 왼쪽 아래로 있어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이 등전자 아닙니까? X가 Y보다 커야죠. 답은 5번. 자, 15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음, 여기서 음, 그 TH랑 TOH 차예요. 차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3A 더하기 2B가 14예요. 이게 이제 원래 뭐 딥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감안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화원 수능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잡을 때 과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주는데 그게 정수인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로 내겠죠? 그 다음 하나는 pH랑 pH가 나오는데 과연 저거를 음수를 낼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걸로 보여지죠.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3A 더하기 2B가 14라는 건 예, 그 B는 7보다 작고요. A는 뭐한 3분의 14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산성이고 나는 염기성이에요. 일단 그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pH가 얼마냐? 얘 2예요. pH 12고. 얘는 6 차이 나죠? 예.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10이에요. 그리고 3a 더하기 2b를 하면 이게 또 맞아요. 이게 6이고 이게 8이잖아요. x는 2죠. 기억나고. 나는 변비성 맞고요. 과의 수산화 이온 농도 10의 마이너스 12승. 과의 수산화 이온 농도 10의 마이너스 8승. 이게 4승이네. 이게 아니에요. 답은 3번. 16번. 자, 2, 3주기 원자입니다. 원자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주목하는 게 Z예요, Z. Z랑 W랑 있습니다. 예, 분명히 Z랑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가 WX를 반드시 하나.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껍질이 바뀌지 않는 같은 주기 선상에서는 원자 번호가 2 차이 나면 주기가 어떤 족이 큰 애가 무조건 이온에즈가 큽니다. 몇 차 이온에즈가. 근데 앞에 있는 애가 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게 바로 뭐냐? 껍질수가 바뀝니다. 이를 통해서 A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그 제3에서 제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Z의 이온화 에너지 4 이온에즈가 WX보다 무조건 작아요. 여기는 WX가 껍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자 가전자 3개라는 얘기. 기억나고. 그러면 이제 Z는 원자 가전자가 5개라는 거죠. 5개고 얘가 4개예요. 어, 네. 그런데 여기서 저기 제3이온 에너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원자 가전자가 4개인 애가 원자 가전자가 5개인 애보다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큽니다. 같은 주기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아니죠. 여기 보면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원래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가전자가 4개인 애가 5개인 애보다 제3 이온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반대라는 건 다른 요인 때문이다. 바로 껍질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Z는 2주기고요. Y는 3주기라고 봐야 돼요. 예, 질소고 얘가 규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W랑 X를 비교해 주면 이온화지가 큰 쪽이 뭐 반지 그 껍질이 작겠죠. 예, 얘가 봉소고 얘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W랑 Z는 2주기죠. 같은 주기가 맞고 제1분의 제2이온화지. 자, 알루미늄 규소보다 제1은 적은데 제2이온화지는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5번. 그다음 7번. 자, XY의 평균 분자량이 99라는 건 Y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면은 이게 평균 원자량이 80이라는 얘기예요. 자, N하고 N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이때 평균 원자량이 80이 나온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질량수가 79랑 81이어야 되고 이게 1대1로 존재해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자, 일단 Y의 평균 원자량이 80이니까 평균 분자량은 160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동위원소 형태에서 양성자 수는 몰수에 비례하는데 1g인데 이거 반대로 이게 화학 식량이 얼마냐면 얘가 160이고요. 얘가 158이에요. 아, 158, 160이죠. 그리고 분자당 양성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양성자 수는 결국은 이제 분자 몰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의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이 160하고 162라는 건 이 양성자 수의 비율은 160분의 162라는 얘기예요. 80분의 81이 맞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위원소 존재 비율은 1대1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맞죠. 5번이 답. 자, 18번.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5 이하래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나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X 질량분의 Y 질량이 4대 1대 3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XY4, XY, 그 다음에 XY2예요. XY3.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인데, 그러면 이게 분자당 원자수로 나누면 이게 뭐 4.4랑 뭐 1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분자량 비율이 이게 분자당 전체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전체 분자수거든요. 원자수를 나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역수가 분자량이야. 115랑 44예요. 이거 115야. 그러면은 예, 그 Y 세개가 보시면은 7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거랑 요거 비교하면 되겠다. 요거 비교해보면 Y 원자량이 얼마냐면 Y 원자량이 39거든요. 근데 요 사이가 질량이 32 차이 나요. Y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건 원자량이 맞지 않죠. 그래서 요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X2Y면 얘가 XY2고 그다음에 얘가 X2Y3예요. 그러면 단위 질량과 전체 원자수 비율하고 전체 분자수 비율이 똑같아요. 여기는 분자량 비율이 23대 22니까 이게 46이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X 원자량이 이 가남을 비교할게요. X 원자량이 14, Y 원자량이 16이고 X2, Y3에 대입해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조건들은 뭐 원자 개수나 이 분자량 비율이 다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억 맞고 나의 분자식은 XY가 아니고 XY2. 아, 지금 내가 뭘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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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이게 XY2고요. 이게 X2Y죠. 정리하다 뭐 잠깐 착각했네요. 어쨌든 밑에 건 맞아요. 다 보시면. 그리고 X는 46이 맞습니다. 한 번이 다르네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밀도 비율 있죠? 밀도로 따지면 밀도가 4대 5예요. 4대 5. 어, 근데 질량을 알잖아요. 질량을 알면 부피를 알 수 있죠. 여기가 지금 질량이 그냥 8W고 여기는 질량이 여기 얼마냐면 반나우스 15W. 그러면 부피로 치면 부피로 치면 여기가 2V면 여기가 3V예요. 근데 14W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부피가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반만 가는데 부피가 V는 되니까 다 반응하면 부피가 완전히 다 들겠죠. 4V. 일단 A가 다 소모되면 A가 2V가 있는데 다 없어지면 C가 4V 되는 문제니까 C가 2. 일단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질량이 64거든요. 근데 밀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냐? 이거 16V. 16V.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4V에서 16V로 늘었죠? 왜냐? D만 넣어서. D는 42W가 16V. 12V, 12V. 그러면 14W는 얼마냐? 이거 4V죠. B를 따지면. 그러면 A, 2V를 다 반응하는데 B가 4V가 필요하고 생성되는 C가 4V니까
이게 순위. 그 다음에 A 분자량하고 B 분자량이면 A 분자량이 2V 분의 4W니까 뒤에 있는 어차피 기호는 생략될 거니까 A 대 B는 4 대 4분의 14. 8대 7이죠.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공식대로 해봅시다. 자, A는 24W면 6V고요. 그 다음에 B는 21W는 6V예요. 6V 반응하고 3V 반응하고 얘가 6V 생겨요. 3V, 6V죠? 전체 기체는 9V인데 C가 6V, 3분의 2가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20번 볼게요. 자, 뭐 X 더하기 Y인데 여기서 이제 가다를 주목하면 음이온수 B인데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반드시 그 음이온이니까 음이온수라는 게 OH- 가능하고 A- 가능하고 E- 가능한데 얘네 둘은 필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관계에서 3분의 4를 곱하고 2배를 곱했을 때 3대 2대 2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게 뭐냐? 얘입니다, 얘. 얘네 둘.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이게 4, 4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어차피 비율을 할 거니까 여기 4 있고요. 여기 4 있어요. 그 다음 얘가 3이고 얘가 2다. 그럼 나머지가 수산화 이온이 3이라는 겁니까? 수산화 이온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에서 이제 수산화 이온이 얼마가 남아야 되냐면 6이 남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산을 보시면 이제 산이 H 플러스 1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NaOH가 18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XY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농도를 보시면 H2B가 HA 2배예요. 요거 EX 따지면 그래야 음이온수 여기 음이온수가 뭐겠어요? A-는 B-. 자, 그리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같아야 돼요. 양이온의 몰농도 합. 그럼 가부터 한번 봅시다. 양이온은 도대체 뭐냐? Na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값이 0.3이에요. 우리 데이터를 보면 60ml인데 18 있으니까. 그러면 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나번이 지금 어쨌든 그 염기성은 아니잖아요. 염기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넣어주는 산의 수소 이온만큼 존재. 어차피 NaOH는 중화 반응 뭐 이렇게 양이온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러면 양이온의 총 개수가 X랑 더하기 2Y예요. 왜냐면 H2B니까. 결국 이제 OX라는 얘기죠. OX가 양이온수고요. 그다음 부피는 10 더하기 X 더하기 Y예요. 근데 Y가 2X니까 부피는 10 더하기 3X. 10 더하기 3X분의 5X가 0.3이어야 됩니다. 아, 뭐 잘못했네. 네. 잠깐만요. 자,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자, 양이온수입니다. 지금 어차피 넣어준 H 플러스 양에 비례합니다. 근데 지금 HA는 부피 1당 0.2가 있고요. 그리고 B는 0.4가 있는데 이게 이가니까 HB는. 그러니까 양이온수는 넣어준 부피에 0.2x 더하기 0.4 곱하기
2 곱하기 y인데, 왜냐면 부피당, 뭐 잘못했네. 잠깐만. 지금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나번이 A-랑 B2-가 같은데 농도가 지금 H2B가 두 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Y가 2X가 아니고 X가 2Y예요. X가 2Y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에, 일단 양이온 수는요. HA는 1mm당 0.2입니다. 0.2X 더하기 0.4 곱하기 2 곱하기 Y예요. 왜냐면 HB는 이가니까. 근데 Y로 정리하면 2Y니까 0.4Y, 그 다음에 0.8Y, 1.2Y 이렇게 되고, 그다음 부피 10 더하기 X 더하기 Y인데 10 더하기 3Y죠. 10 더하기 3Y 분의 1.2Y가 0.3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1.2Y는 0.9Y 더하기 3이니까 Y는 10 나오죠. 그래서 X는 20이 나와요. X 더하기 Y는 그래서 치면 30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평 학원 7월 1일을 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